안녕하세요. 코인플러그의 서문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DID 상용 내지는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힘을 되게 많이 쏟고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 운영국이라는 걸 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DID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례, 그다음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한 근미래, 먼 미래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예상한다 치더라도 그게 구현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서비스들, 물론 그게 이제 수익화까지 갈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것들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실제 나와 있던 얘기들과 실제 근미래 안에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되어 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있는 자료 자체는 상당히 긴 자료이고요. 거기에 DID의 중요 내용들과 이제 흐름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이 DID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제 이 DID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더 좋을 거냐에 대한 얘기로 제가 슬라이드는 좀 빨리 중요한 부분을 만 남기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코인플러그는 현재 이제 마이기핀이라는 서비스하고 더펄, 그다음 메타디움에서 크게 이제 이런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회사 소개는 사실 워낙 코인플러그에 대한 얘기들은 인터넷이나 많은 특허 부분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2020년, 2021년 기준으로는 사실 DID 기반으로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퍼블릭 기반의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라이빗 기반의 형태로 솔루션이 됐던 어떤 특정 영역의 서비스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ID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사실 작년 12월 말쯤에 여러 군데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소모임에서 얘기가 되는 내용 중에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디가 가장 큰 포인트로 접근될 거냐. 사실은 가상자산으로 상당히 큰 광풍이 불었었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과 별도로 정부가 이제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어디가 가장 클 거냐는 얘기가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은 이제 DID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DID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와닿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DID를 알고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DID가 뭔지를 알고서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쓰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슬라이드 안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020년이 되면서 DID가 각광받은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공인인증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GDPR이 나와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에서도 잠깐 보시면 실제로 예전부터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진행을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오픈 오스 그 오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이제 큰 이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게 생겼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은 DID가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모델의 진화라고 얘기한 건 좀 그렇고요. 분위기상 넘어가는 절차상 이제 DID가 좀 각광을 받게 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디지털 신원 인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신뢰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공인기관이 그 정보를 신뢰하게끔 해주겠다고 입증을 하는 거고요. 현재 DID가 각광받는 이유는 공인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DID 기반의 신원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디 공급자 방식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게 그 사용자가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내고 기억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OOS 같은 중앙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역시 중앙화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유출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DID와 이제 SSI에서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영역이 더 들어오면서 사실은 DID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얘기하는 DID만으로서만 지금 현재 서비스들이 그 시장에서 전개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린 얘기인데 DID는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센트라이즈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맞는데 얘를 좀 더 현재 시간 2020년에서 각광받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블록체인에서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이제 합의 알고리즘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PKI 알고리즘이 여전히 그대로 블록체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공인인증서에도 PKI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부분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PKI 알고리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2000년 초반에 이제 아이폰과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폰의 디바이스의 역할이 되게 강화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저희 마이키핑이라고 하는 DID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가장 한쪽 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폰이란 디바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시큐리티 엘러먼트리 안에 실제 중요한 정보들을 담아놓고 서명하고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DID의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사실 DID가 무엇을 해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온라인상 오프라인으로 쓰는 건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온라인에서 실제로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위변조가 되지 않은 형태로 전달할 수 있고요. 전달받는 쪽은 그 데이터가 제대로 위변조가 안 된 형태로 쓸 수 있는지 검증됐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받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아까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SSI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생성한 데이터는 저만이 생성하고 전달하는 케이스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는 앞으로의 서비스가 제가 쓰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은 신원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슈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전하게 전달할 거냐. 지금처럼 사실은 제가 아니더라도 제 개인 정보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 취득하는 사람이 어떤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사용한다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 경우는 사실 DID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완벽하게 본인 인증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큰 이슈고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쪽의 블록체인 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폰 안에다가 그 사용자만이 프라이빗 키로 서명해서 담아놓고 적절한 프로세스상으로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DID의 기본 형태거든요. 상용 사례를 제가 오늘 사실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것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2020년도 같으면 여기 보이는 도시화에 대한 이건 일반적인 그림인데요. 여기처럼 상당히 많은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DID 인증서라고 표현하거나 뭐 증표라고 하거나 어떤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폰 안에 저장하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고 그걸 이용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 DID가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유출도 많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DID로 다 해결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반인들하고는 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서비스에서 어떤 퀄리티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성공이 될 거고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이제 부산 특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나왔던 비패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만 보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요. DID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DID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인프라 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오프라인 기준으로 보면 방문증도 되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실제로 서문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돼서 전달하고 그것을 풀어서 서비스 사용 프로바이더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 결국에는 향후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실제로 개인의 신원 정보는 DID 인증서나 디지털 증표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대로 돼 있는 DID 형태로 제공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형태가 입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따가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디지털 DID로 만들어진 서비스 업체는 하나야 되느냐는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여러 개, 물론 경쟁적으로 시장의 우위를 점해야 하는 업체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DID 서비스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쓰는 사용자는 본인들이 초이스를 해서 선택을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제 그 영상을 제보하는 서비스도 DID가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누가 가짜로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경상남도 스마트 도민카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인증을 신분을 제공하려고 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서비스고요.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잠시만요. 스마트 도민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이키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블릭상에서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마이키핀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인프라를 퍼블릭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SKT에서 하는 이니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명 사업이 있고요. 내용들을 보면은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무인샵에서 실제로 지금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한 형태가 되는데 실제 저희는 무인샵에서 DID 데이터만 전달하고 향후에 저 무인샵에서 이 사용자가 출입했을 때 뭐 도난을 하거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했을 때 향후에 DID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서 뭐 진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리서치 같은 경우도 본인 인증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포인트 상에서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지금도 보면 설문을 할 때 실제 설문 조사 기관이 내는 자료 자체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유니크하게 두 번 중복해서 설문을 안 한 건지에 대한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DID를 통해서 온라인 리서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서 죄송하긴 한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파이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은 근미래적으로 발전하는 방향 자체는 코로나가 왔기 텍트에 대한 부분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의 사실 비대면으로 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현재 DID 이외에는 큰 솔루션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컨택리스의 경우도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만 신분증과 저를 싱크 맞춰서 확실하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민 지갑에서 데이터를 꺼내시면 지갑을 꺼내시면 사진도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택리스 부분에서도 DID가 쓰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근미래적으로 봤을 땐 IoT라고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람만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폰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집에 있는 어떤 뭐 냉장고가 됐던 이런 데이터들도 모두 DID를 발급해서 저로 인해서 그 데이터들하고의 연관관계가 추론되고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보는 그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DID라고 하는 신원 인증이라는 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온오프라인에서 되게 많이 콜라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가까운 시간 안에 사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DID들이 어사인이 되고 제조사들이 DID를 발행해서 그 사물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DID 인증서와 서명을 통해서 서로 바이팅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편리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 장표를 한번 더 꺼내야 되는 이유가 온라인상에서 저임을 증명하는 방법 자체 중에 하나가 안전하게 제 폰 안에 제가 승인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그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DID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언택트의 비대면 같은 경우도 안면 인식이 됐던 홍채가 됐던 이런 부분의 데이터들이 실제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에 들어있기보다는 인증서 형태로서 꾸러미란 표현으로 증표로 만들어서 본인들 휴대폰에 집어넣고 재서명하고 서명을 통해서 입증한 형태대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언택트, 컨택리스, IoT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형태의 온오프라인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컨택리스도 이런 형태고 IoT가 된다라면 실제로 여태까지 스마트 그 시티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실제로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큰 비즈니스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근미래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 시티까지 IoT에 DID가 들어가서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오버돼서 시간을 썼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DID에 가까운 미래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